현우야, 이 돈으로 꼭 수학대회 나가렴. 62세 이모의 거친 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그 안엔 어렵게 모은 참가비가 들어있었죠. 하지만 15살 현우는 아직 몰랐어요. 이 돈이 40년 전 사라진 사랑을 되찾아줄 기적의 열쇠가 될 거라는 걸 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 6시 작은 세탁소에서 김현우가 눈을 뜹니다. 이미 이모는 일어나 세탁기 돌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현우는 재빨리 이불을 개고 세수를 마쳤습니다. 현우야, 밥 먹어라. 이모가 작은 식탁에 김치찌개와 계란 후라이를 차려놨어요. 반찬은 몇 개 안 되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숟가락을 들며 고마운 마음을 느꼈죠. 이모, 오늘은 제가 배달 많이 도와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현우가 기특하기도 해라. 이모의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깊은 피로가 스며 있었어요. 62세의 나이에 무거운 세탁물을 나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현우는 학교 가기 전 세탁소 앞 간판을 닦았습니다. 수진 세탁소라는 글자가 낡았지만 정갈하게 써져 있었죠. 이모의 본명이 한수진이라는 걸 알게 된 건 얼마 전이었어요. 이모, 손목시계 정말 오래됐네요. 현우가 이모의 은빛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낡고 상처투성이지만 이모는 절대 벗지 않았거든요. 그냥 오래된 약속이야. 이모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느꼈어요. 그 시계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말이죠. 김현우, 수학 경연대회에 나가보지 않을래요? 담임 선생님의 제안에 현우의 마음이 뛰었어요. 수학은 현우의 유일한 특기였거든요. 복잡한 문제를 풀 때면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참가비가 얼마나 되나요? 30만 원 정도야. 숙박비까지 포함해서. 현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30만 원은 이모가 몇일 동안 고생해서 벌어야 하는 큰 돈이었거든요. 집 형편을 생각하니 선뜻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선생님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억지로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현우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이모가 눈치채고 물었습니다. 현우야,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현우는 거짓말을 했어요. 이모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음 날 담임 선생님이 이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이모님이세요? 현우가 수학에 정말 재능이 있어요. 꼭 기회를 주세요. 이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현우의 꿈을 포기시킬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이모는 비상금통을 열었습니다. 병원비로 모아둔 돈이었어요. 현우야. 다음 날 아침 이모가 봉투를 건넸어요. 내 꿈은 꼭 펼쳐야 해. 이 돈 내 참가비로 써.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모가 얼마나 어렵게 이 돈을 마련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이모,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마, 우리 현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하는 일인데.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환하게 웃었어요. 현우는 봉투를 꼭 안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고요. 참가 신청을 하려고 학교에 가는 길이었어요. 오전 7시 30분, 지하철역 근처는 학교 가는 사람,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현우는 봉투를 품에 꼭 안고 걸었어요. 이모의 마음이 담긴 소중한 돈이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앞서 걷던 중년 남성이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사람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 쓰러졌네. 119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대부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괜히 엮이기 싫다는 듯 시선만 돌렸습니다. 현우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달려가서 쓰러진 남성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68세 정도로 보이는 남성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맥박을 짚어보니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호흡도 가쁘고 불안정했죠.
누군가 119 좀 불러주세요. 현우가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현우는 자신의 폰을 찾았지만 어디 놓고 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이대로 두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결심했어요. 아저씨, 제가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15세 소년이 68세 어른을 업는다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소 세탁소 일을 도우며 단련된 체력이 있었거든요. 10분 거리 종합병원까지 현우는 전력으로 뛰었어요. 등에서 남성의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의 어깨가 아프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거의 다 왔어요. 현우는 중얼거리며 마지막 힘을 냈습니다. 응급실입니다. 환자 왔어요. 현우가 소리치자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들것에 남성을 옮기며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이세요? 아니에요. 길에서 쓰러지신 걸 보고 모셔왔어요. 신원 확인이 필요해요. 지갑이나 휴대폰이 있나요? 현우가 남성의 주머니를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손목에 낡은 은빛 시계만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이모 시계와 같아 보여서 현우는 깜짝 놀랐어요. 의사가 진찰을 마치고 나왔어요. 심근경색 초기 증상으로 보입니다.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하죠? 간호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보호자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응급처치비라도 선결제해 주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현우는 품속의 봉투를 만졌어요. 이모가 어렵게 마련해준 참갑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어요. 이 돈으로 치료해 주세요. 현우가 봉투를 내밀자 간호사가 놀랐어요. 학생, 이건 꽤 큰 돈인데 괜찮겠어요?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괜찮아요. 사람이 먼저죠.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찼어요. 간호사는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수술실 불빛이 켜졌어요. 현우는 빈 주머니를 만지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잘한 일인 건 확실했지만 이모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이모가 반겨 맞았습니다. 일찍 왔네. 신청 잘했니? 네. 잘했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모는 예리하게 눈치챘습니다. 현우의 주머니가 비어 있다는 걸 말이죠. 밥 차려줄게. 김치찌개 끓였거든. 이모가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은 불안했어요. 뭔가 일이 있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현우는 말이 없었어요. 평소라면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로 시끄러웠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현우야,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이모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현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이모는 알고 있었어요. 현우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말이죠. 그날 밤 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이모가 힘들게 마련해 주신 돈을 다른 곳에 써서 실망하시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 똑같은 시계는 뭘까? 현우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사람을 구한 건 분명 옳은 일이었지만 이모를 속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같은 시간 병원에서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응급처치를 받은 남성의 상태가 안정됐습니다.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조금만 늦었다면 위험했을 거예요. 남성이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간호사가 이상하게 여겼어요. 제법 낡은 은빛 시계는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손에 시계 자국만 남기도 탈 정도로 오래 자리 잡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안쪽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S&J 1980 간호사가 시계 안쪽 각인을 확인하며 기록했어요. 혹시 신원 파악에 도움이 될까 생각해서였습니다. 같은 시간
집에서 이모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한 이 시계에도 똑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S&J 1980S는 수진, J는 정우였어요. 1980년 22세의 한수진과 28세의 이정우가 약속했던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이모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안 때문에 결혼을 반대받았던 첫사랑. 마지막 만남에서 서로의 시계를 바꿔 차며 약속했었죠.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되면 이 시계가 우리를 알아보게 해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이정우의 부모는 수진과의 만남을 완전히 차단했고, 이정우는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모, 어제 병원에서 한 아저씨를 도왔는데요. 현우가 수학대회 참가비로 모르는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일과 똑같은 시계 이야기를 하자 이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혹시 이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동안 숨겨왔던 첫사랑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3일 후 대기업 임원인 이정우의 아들 이현석이 병원을 찾았어요. 아버지를 구해준 학생을 찾고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15세 정도의 남학생이었어요. 교복으로 봐서 인근 중학교 학생 같은데요. 현석은 며칠 동안 수소문했어요. 마침내 현우의 학교를 찾아냈고 주소를 확인해 세탁소를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맞나요? 현석은 초라한 세탁소를 보며 놀랐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구해준 소년이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다니. 안녕하세요. 김현우 학생 찾아왔습니다. 이모가 나오자 현석은 더욱 놀랐어요. 아버지가 의식을 되찾으며 계속 부르던 이름이 떠올랐거든요. 혹시 한수진 씨 맞으세요? 이모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40년 만에 듣는 그 이름이었습니다. 당신은 정우의 아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가 계속 수진 이모님을 찾고 계세요. 현석의 말에 이모의 눈물이 터졌어요. 현우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이모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매만졌어요. 40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병실 문이 열리자 이정우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세월이 흘러 모습은 많이 변했지만 그 눈빛만은 그대로였습니다. 정우야. 이모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의 손목시계가 나란히 반짝였습니다. 40년의 공백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순간이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그때 널 지키지 못해서. 괜찮아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놀랐어요. 자신의 작은 선택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이정우의 상태는 빠르게 회복되었어요. 현석은 현우와 이모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현우 군이 아니었다면 아버지는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현석은 현우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수학 경연대회 참가비는 물론이고 대학 진학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저희는 괜찮거든요. 현우가 사양하자 이정우가 말했어요. 현우야, 이건 보상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거란다. 이모와 이정우는 40년 늦은 사랑을 되찾았어요. 두 사람 모두 홀로 살아왔기에 더욱 소중했습니다. 현우는 그날 밤 일기를 썼어요. 이모가 마련해 주신 참가비는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이 돌아왔다. 작은 선택이 40년의 사랑을 이어주고 내 앞길을 바꿔놓았다. 몇 달 후 현우는 전국 수학 경연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어요. 시상식장에는 이모와 이정우 그리고 현석이 함께 있었습니다. 잘했다, 현우야. 이모의 환한 미소를 보며 현우는 깨달았어요. 진짜 상은 트로피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라는 걸 말이죠. 세탁소는 여전히 작지만 이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이정우가 건강을 회복한 후 가끔 세탁소에 와서 이모를 도왔거든요. 수진아, 이제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이 일이 좋아졌어요. 두 사람의 손목시계는 여전히 똑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40년의 공백을 넘어 다시 맞춰진 사랑의 시계였습니다. 현우는 이제 알아요. 그날 길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운명이 준비한 아름다운 계획이었던 거예요. 작은 희생이 세월을 넘어 큰 기적을 만든다는 것. 그것이 현우가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삶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선택 앞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희생과 따뜻한 마음은 결국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새로운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